네,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820원, 10.9% 올리는 건데요. 이를 두고 사용자도 근로자도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일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를 위한 인상일까요? 모두를 위한 제도인데 누구도 만족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예. 사실은 이번 경우는 예전에도 늘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만원 공약과 또 이제 소득 중심 성장 전략 논란 그리고 고용 쇼크 이 세 가지가 결부돼서 최저임금 논란이 더 확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10.9% 인상률을 두고 근로자 측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로자 측은 얼마나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근로자 측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대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사실 좀 고무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인상안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거고요. 사용자 측은 정반대죠. 이번에 올린 10%대 인상률 말고도 지난해 16%가 넘었으니까 두 해 29%가 올랐는데 이건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이제 일종의 공포감마저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뭐 내후년 인상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어렵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남은 거잖아요. 한 번 더 결정할 때 10,000원으로 8,350원을 올리려면 인상률이 20% 가까이 되는데 예.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회의에서 그 일종의 사과 표현을 했고 10,000원 실현을 조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뭐 최저임금제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요인이 덧붙어서 본래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많이 빗나가서 일종의 정치 투쟁처럼 돼버린 것도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통 사용자 단체 측에 사용자 위원 측에서 한 2에서 3% 정도의 인상률을 주장했고 근로자 위원들이 보통 한 20에서 30%를 주장했어요. 예. 그럼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분들은 이제 정부 쪽에서 사실상 뽑다시피 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부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절충을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사용자 단체 측이 특히 더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건 정부 쪽이 사실상 그 10,000원대 공약을 포함해서 친근로자적으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피해 의식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논의에서 사용자 측,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측은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업종별 차등 인상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예. 업종별로 분명히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수준 차는 있는데요. 그 수요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명분은 그거긴 합니다만 너무 막판에 그 이제 업종별 차등 전략 요구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질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게 거부되자마자 불참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대개 과거의 최저임금 논란도 이렇게 어느 한쪽이 그 반발하고 퇴장하는 사태들을 줄곧 빚어오긴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때문에 지나치게 친근로자 측이 아니냐 하는 사용자 측의 의심과 피해 의식 그리고 소득 중심 성장 전략이라든가 고용 쇼크 때문에 경제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예. 이번 최저임금 논쟁이 사실은 좀 산으로 간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사용자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전에도 이 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익위원을 이제 정부가 지금은 뽑고 있고 예. 대부분 뭐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교수님들이 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당연히
9대 9로 동수인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눈치를 보다가 적당한 선에서 절충안을 내놓고 이분들이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대부분 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최근에 이제 어떤 정부의 성격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게 친근로자다. 최저임금을 2년간 무려 29%나 올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피해의식을 네. 갖게 된 건데요. 국회가 추천하게 하자 하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 왜냐하면 공익위원도 거의 뭐 동수로 여야가 갈리게 될 테고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쪽, 근로자 측을 대변하는 쪽으로 나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답이 아니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삼을 게 아니라 과연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마련된 제도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모양새 좋게 해결해 나간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더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지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이걸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인상안이 나오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도 근로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측 보면 특히 편의점 업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에 어려워진 이제 편의점 주도 의료 예. 또 최저임금 이 정도가 아니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을 대 을이 싸움을 한다 이런 표현이 빈말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점 장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요즘은 편의점 하나를 해서 예. 편의점주 인건비밖에 안 나오는 업종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월 200에서 300 이상을 벌 수 예. 없는 업종이 됐는데 글쎄요. 최저임금이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주범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만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이죠. 예. 이게 인구 1200명당 한 개꼴로 골목마다 편의점을 만들어서 장사 안 되게 한 편의점 업계의 대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이 최저임금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편의점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편의점이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임대료, 카드 수수료 뭐 이런 등등을 해결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고려를 해야지. 예. 지금 와서는 마치 편의점 문제가 전부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예. 거론되고 있어서 이건 좀 불편한 거죠. 편의점 업주 측이 이 최저임금 인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예. 동맹휴업 같은 보이콧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세 가지를 처음엔 얘기했었죠. 동맹휴업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문 닫아볼까 했는데 역시 이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 최저임금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 얘기는 조금 유보되는 느낌이고요. 심야 할증 얘기도 나왔죠. 왜냐하면 밤에 하는 게 손님은 많지 않은데 고객 네. 편의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인건비는 많이 들거든요. 심야 할증 얘기 나왔었고 예. 카드 수수료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행스러운 건 금융위원회가 꼭 이 문제 최저임금 전부터 고려해왔던 건데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왔거든요. 이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편의점주들도 어떤 대책을 정부가 어떻게 내놓을 건지를 지켜본 다음 행동하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지금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영업하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줬느냐. 예. 이건 상당히 핵심적인 꼭 팩트를 체크해봐야 될 사안인데 저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줬다고 봅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신규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음식, 숙박, 도소매업에서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는 이 최저임금만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특히 기업은 미래 경기에 대한 판단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거든요. 예. 그런데 워낙 불확실한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고용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사람을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워낙 불확실한 데다가 뭐 기계나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거기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구 통계적인 부담도 작용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기 시작했으니까 일자리가 전처럼 많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예.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럴 때는 다른 계산도 있는 발언 같다는 뜻이죠.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을 다 유턴하자라는 식의 주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에다가 동시에 이제 글쎄요, 뭐 아직 소득 중심 성장 전략이라는 걸 1년 정도밖에 안 했고 그게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1년 하다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유턴하자 그러면서 돌아서자는 방향, 대안이 문제인데요. 과거처럼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서 기업들 기살려주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한 30년간 그런 자유방임적 정책을 우리가 실시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게 종언을 구했다 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1년 실패했다고 30년 실패로 판명난 실험으로 돌아가자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네, 합니다. 보완책이 어떤 나와야죠.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타격을 받을 업종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그리고 카드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이틀 후 거기다 주말 휴일은 빼고 들어오니까 예상보다 늦게 돈이 들어와요. 그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든요. 카드 수수료율도 대형마트들이 0.7%인데 반해서 뭐 2.5% 이러니까 차이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상공인들 혹은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예. 그게 글쎄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혜택은 체감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편의점 업주를 포함한 이런 분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레 나올 그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말고 또 나와야 될 게 사실은 일자리 고통을 혼자 거의 떠안고 있는 20, 30대 청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돌파구 전략. 뭐 예전처럼 자꾸 조금 돈 쪽에서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인 몇 년짜리 일자리 만들거나 예. 대기업들 옥죄가지고 임시방편의 일자리 만드는 거 말고 정말 청년들이 좋아서 일할 수 있는 분야의 청년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또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3일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후에 이런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모레 나오는 대책들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